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지난 22일 올해가 창립 30주년이 되니까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나눠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한민국의 변화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촛불 집회의 헌법적 완결체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촛불 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다. 이게 참 논란이 많은 게 아니라 비난을 많이 받을 만한 용어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 최고 기관입니다. 그 점에서는 대법원보다도 더 중요한 기관입니다. 촛불 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다. 촛불과 헌법이란 말이 이 같은 이퀄 선상에서 이어지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촛불 시위가 헌법적으로 성화된 결과물이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어서 살아있는 최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퇴진시키는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정 도장을 꼭 눌러준 것이다. 법적 인정 도장을 꼭 눌러준 것이다. 즉 촛불 시위에 대해서 법적 인정 도장을 꼭 눌러준 것이다. 이 표현이 헌법재판소의 공식 책자에 나왔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인정도장, 인정샷이란 말로도 되겠는데, 인정샷?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정도장을 꼭 눌러준 것이다?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인정도장을 꼭 눌러준 것이다. 물결에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선동의 물결, 광기의 물결에 헌법재판소가 휩쓸렸다는 그런 정직한 자백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 정신에 따른 재판관의 소신 재판을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정치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국민 정서에 초연해서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취지인데 마치 촛불 세력에 휘둘려 여론 재판하듯이 탄핵 심판을 한 것처럼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들부터 불쾌할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을 고쳐가지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 여론에 따라 재판한다고, 국민 여론을 집어넣으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이런 표현은 부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게 헌법제 103조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국민 여론에 따라 또는 촛불 시위에 따라 심판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니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측이 내놓은 설명이 더 가관입니다. 민간 용역을 통해 집필한 것으로 헌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간 용역을 통해 집필한 것으로 헌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 아니, 민간 용역이라고 하면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책을 써달라고 외주를 줬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게 헌법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많은데 왜 외부에 민간 용역을 맡깁니까? 자기들 판례와 역사를 쓰는 건데.
그 다음에 맡겼다고 합시다. 맡겼다고 하더라도 교정을 볼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이름으로 나가는 책인데 교정을 보면은 그게 헌법재판소의 의견이죠. 교정을 안 받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문서에 교정 안 보고 외부의 어느 책임 없는 사람한테 대신 써달라고 했는데 그거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의견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책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해명 태도야말로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을 수호할 만한 교양이나 자질이나 기본적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한 조직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직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큰 실수를 했다. 우리가 교정을 보지 않았다. 그건 부적절하다. 따라서 이 책은 회수하겠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자기가 졸업하지도 않는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적었습니다. 자기가 낸 책에. 그게 말썽이 되니까 뭐라고 했느냐. 그건 출판사에서 적은 것이다. 자기가 적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출판사에서 적은 책을 저자가 확인도 안 합니까? 자기 프로필인데 그 수준과 똑같은 좌파 정치인의 해괴한 해명과 똑같은 수준의 해명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런 수준의 헌법재판소니까 작년에 8대 0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본다면은 참 한국의 법치가 허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법조인들이 2만 명 넘는 법조인들이 있는데 다 머리 좋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머리 좋다는 거하고 마음이 좋다는 거하고 영혼이 좋다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구나 하는 것을 더욱 느끼게 합니다. 헌법결정문, 작년 3월 10일의 헌법결정문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촛불 시위에 인정 도장을 찍었다는 이 말이 저는 정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문의 첫 문장이 뭐냐? 첫 문장이 이겁니다. 제가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 결정문의 첫 문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글의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자든지 저자든지 소설가든지 시인이든지 가장 고심하는 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결정문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 있었다.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게 이 역사적 문장의 첫 문장입니다. 역사적 문서의 첫 문장입니다. 이런 글은 헌법재판소답지 않습니다. 첫 문장을 인용문으로 쓰면 안 되죠. 자기의 주장이나 확인된 사실이 나갔어야죠. 사실이 나갔어야죠. 이 첫 문장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보도가 있었다. 그런 의혹이 있었다는 걸로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또 그 판결문 안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이를 허용한 피청구인을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결정문에 여론, 충격 이런 거 왜 넣습니까? 사실, 법리가 필요하지. 이런 여론에 그러면 휘둘렸다는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때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 과연 이게 사실이었느냐? 그러면 촛불 시위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촛불 시위였습니까? 그렇다면 촛불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야죠.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촛불 시위의 주제가가 상징적입니다. 이게 나라냐를 합청을 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그 내용을 읽어보면 대한민국 체제에 뒤엎겠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을 작사 작곡한 사람은 92년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단체인 애국동맹에 가입해가지고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노래, 김일성 대원수는 인류의 태양 등등의 노래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까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니까 따라 불렀습니다. 따라 불렀어요. 김일성 충성가를 쓴 사람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게 촛불 시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 광화문에 20만 이상 모일 수 없는데, 대부분의 언론은 심지어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 소추장에까지 100만 촛불 시위라고 썼습니다. 이런 선동의 촛불 시위에 인정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해놓고 이게 촛불 시위의 헌법적 완결체다. 그러니까 촛불 시위에 심부름을 했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촛불 시위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심부름 역할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3월 10일 날 결정문이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은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손범규 변호사는 탄핵 쿠데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탄핵 쿠데타다. 외부인은 탄핵이지만 내용은 헌재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몰아낸 쿠데타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만 되면 영원한 권력을 누리게 되는 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자들이 일으킨 쿠데타다. 김평우 변호사는 결정문 분석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은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날이다. 언론은 보도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 재판기관으로 나서서 그 본분을 잃었고, 국회는 이런 언론과 촛불 집회에 밀려 증거조사도 없는 섞어찌개식 졸속 탄핵 소추로 자신의 본분을 잃었다. 거기다 박영수 특검이 90일간의 공포검찰 시대를 열어 검찰이 국민의 자유, 신체, 생명을 보호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데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가 사법의 임무를 길거리에 갖다 던짐으로써 이제 이 나라 사법은 완전히 그 직분을 잃었다. 앞으로 혁명검찰 시대가 와서 완장을 차고 다니며 인권을 짓밟고 사람을 마구 구속한 기나긴 공포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저들이 벌인 2016년 12월 9일 정변의 마지막 목적인 조기 대통령 선거가 역시 졸속으로 치러질 것이고, 그 뒤에 오는 것은 이 나라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할 완벽한 좌파 정부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이 책자는
김평우 변호사 등 이 변호사들이 말한 합법을 가장한 탄핵 쿠데타였다. 탄핵 쿠데타였다. 라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즉 촛불 집회를 따라가는, 촛불 집회를 따라가는 판결을 해놓고 이것을 촛불 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고 설명까지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최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퇴진시키는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정 도장을 꼭 눌러준 것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재판을 해야 정상적인 재판이 되는데, 야구는 9명의 선수가 해야 정상적인 게임이 되듯이 한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8명이 재판을 한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 이 재판을 결국은 우리는 인민재판했다, 여론재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당당하게 이 책 잘못된 거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당당하게 나와야 거짓말쟁이라는 욕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